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어? 홈으로 극장판을 보러 다녔다고? 너무 심각한데?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음 함수는 변수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본인이 미적을 고르지 않고 확통으로 넘어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요 정도에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음 함수는 변수 창출이 불가능한 함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변수 창출을 만든다. 그럼 그 의도적 변수 창출을 어떤 식으로 내냐면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 때는 fx랑 gx로 서로 다른 다음 함수를 꺼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뭐만 신경 쓰게 돼? 경계 A만 신경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만 조사를 하는 거야, 항상. 얘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식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출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너무 똑같은 문제 패턴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하게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파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은 문제에 대한 변수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애들이 뭐만 하고 있냐면 A 경계만 따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출제자들이 본인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문제풀이들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전혀 맞지 않는 수단과 방법들을 이용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안 주자, 이거를 제공하지 말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출제자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걸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답은 두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값,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게 얘는 출제 범위에서 빠지지만 가우스.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보면 절대값 문제가 나온 애들 중에 대부분은 경계가 없어. 왜? 그 경계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유형에 속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수투에서 내가 수업 영상 찍기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나 수투 너무 자신 있어. 이번에 수투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뻔해. 뻔해. 너무 뻔해. 삼각함수랑 수열은 솔직히 그 양반들이 뭔 생각을 했는지를 가끔 모를 때도 있어. 그 양반들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냈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풀라는 건지 모를 때가 한 번씩 있어. 예를 들면 삼각함수 문제인데 갑자기 나는 엄청 어렵게 풀었는데 갑자기 출제자는 여기다 선언하면 그럼 되잖아. 크크빙봉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면 결국엔 그 풀이가 엄청 어려워지고 더러워지는 풀이로 바뀐다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수투는 그런 게 비교적 덜해. 그래서 수투는 솔직히 말해서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의 풀이가 똑같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만큼 출제를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절대값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절대값 문제는 왜 준 거라고? 이걸 안 주기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는 거라고? 요꼴로 가는 거라고. 그럼 그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게 경계가 되는 거야. 그럼 쌤, 전 이제 이거에서 경계 조사하는 거 똑같이 갈 거예요. 맞아. 어떻게 갈 거야? 경계가 절대값이 0 되는 그 파트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fx를 이제 조사해. 경계가 언제 0 돼? 그 절대값 안쪽에 뭐가 있어야 돼? 0이죠? 그러니까 x잖아. x는 0이잖아.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구분 지어 보겠다고.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어떻게 나와? 플러스로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4x분의 4x지. 몇이야? 1이지. 얘는 2죠?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2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던질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허전해야 돼. 뭐냐면 0에서 점 어디 찍혀요? 라는 말이 이제 허전하게 느껴져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래도 니들이 서술형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끔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어. 그럼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치면 니들이 뭘 하면 되냐면 0에다가 점 찍으면 안 돼. 자, 쌤 거 한 거 봐봐. x가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작다로 가져갔지. 그럼 쌤 x가 0이거든요. 정의 될 수가 없어. 정의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왜? x가 0이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버리니까 분모가 0이 떠버리니까 그건 정의 될 수가 없는 아이인 거거든? 근데 니들이 여기에서 절대값은 우리가 항상 크거나 같다로 갔잖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에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로 이게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x 0인 것의 함수값은 없는 거야. 그럼 항상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만약에 연속 파트로 만들어지면 경계를 어떻게 쪼갤 거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래서 이해한 게 뭐 2, 3, 4, 5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극한 파트에선 정 안 찍는 거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 안 하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할 수 있어. 이거 좀 매 눈으로 보는 쌤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 자, 이 문제를 볼 거야. 이게,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fgx라고 돼 있지? 극한의 합성이야. 맞지? 극한의 합성이야. 자, 내가 여기 할 때, 합성함수 들어갈 때 뭘 주의하라고 그랬냐? 주의해야 되는 점 뭐라고 했냐? 주의, 뭐? 이거는 단순히 값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보면서 G0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G0의 방향성까지도 잘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 니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지금 얘 보면 gx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0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방향성을 잘 보라고. 자, 어디서 오고 있는 거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고로 니네들은 0에 도착을 해? 못해? 못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럼 0 바로 직전 위에 있는 거겠어? 아래에 있는 거겠어? 0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0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얘를 해석할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0 마이너로 갔을 때 f x 얘랑 같은 값이 된다는 거야. 0 마이너는 누구로 들어가야 돼? 얘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등급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3등급 이상이다 하면 요 정도 주의점은 잘 파악할 수 있어. 합성함수를 때렸을 때 그하게 방향성까지 조사를 한다. 이건 3등급 이상이면 다 해. 근데 1, 2등급을 가르는 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1, 2등급을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습관까지 이겨내는 논리인 거야. 이런 걸 했을 때 아 내가 습관적으로 여기다 점 찍었는데 요 문제는 점 찍으면 안 돼. 왜? x는 여기서 정이 안 되니까. 이게 논리인 거고. 그래서 요 부분 좀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여기서 뭘 주의하라고? x는 여기다가 함수값 있으면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만 잘 잡아가면 되겠네. 알겠지? 필기 한번 해줍시다. 시아 동생이 공부 시작했니? 아직 형은 공부 시작했니? 이 영상 뒤에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이거. 니네 형이 내 영상을 보는 거 아니야? 최근 강의가 2월 14일로 됐어. 국영수는 이제 7월 14일이잖아. 3부가 6월 14일. 자신 있는 거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 지워도 괜찮나? 지울게요. 지울게.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53번이네. 이거 재원이 질문이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요. gx는 가우스 x 마이너스 x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태야. 상당히 지금 조금 불편함이 보이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미트 f gx 뭐 플러스 리미트 1 플러스 g fx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쌤 합성함수 한 거잖아요. 앞에서 수업한 거 연결시킬 거야. 합성함수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fx는 지금 던져줬으니까 괜찮은데 얘는 그래프가 지금 못 던져져 있잖아. 누가? gx 그래프가 지금 제대로 안 던져져 있는 함수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맞지? 그럼 이제 gx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gx가 아무래도 가우스 x 마이너스 x라는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썩 친근하지 않은 함수가 떴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풀이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으로 가볼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가볼 거냐? 그래프를 안 그려보는 방법으로 가볼 거야. 오케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을 한번 짬뽕 시켜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풀이로 먼저 가보면 그래프를 그려볼 거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결국에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수를 기준으로 기준치가 계속 바뀌는 아이들이거든. 자 그래서 자 이거 내가 그냥 가우스 x 원래 다음 문제에서 정의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정의해 줄게 할게. 너는 뭐냐면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 함수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다시 얘기해서 정수랑 그 다음 정수 사이에서는 그냥 함수가 뜨는 거라고. 하나의 함수 fx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함수 한 개 뜨는 거라고. 그럼 그 다음 거는 바뀔 수 있고 다음 정수부터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기준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 지어보겠다. 여기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치고 방금 눈앞에 떨어졌어.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 치고 됐지? 한번 해보자. 자 x 0 들어갔다고 쳐보자. 여기 0 들어갔다고 쳐보자. 그럼 가우스 0은 몇 나오냐? 가우스 0 몇 나와? 0 빼기 0이야. 몇이야? 0 1 들어갔다 쳐보자. 몇 나오냐? 0 뜨지. 그리고 x한테 1 들어가면 몇 나와? 0 뜨지. 어차피 둘 다 0 뜨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다 0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자 근데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될까? 가 아니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니들은 여기서 좌극한 생각해. 가우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함수거든. 다른 함수는 좀 덜 예민해. 근데 가우스랑 절대값 함수는 진짜 예민해. 엄청나게 예민해. 가우스랑 절대값 함수는. 그래서 여기다 써줄 건데 왜 되게 예민한 거냐면 경계를 기준으로 절대값은 살짝만 옆에 있어도 플러스고 살짝만 왼쪽에 있어도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부호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잖아. 그게 이 아이의 매력이야. 그 경계를 볼 수 있는. 가우스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살짝만 옆에 있어도 그 살짝만 오른쪽에 있어도 걔네들의 차이가 1 차이가 나오는 게 걔네들의 그거거든. 그럼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1의 좌극한을 봐봐. 항상 좌극한을 한번 봐봐. 좌극한이 몇 나와? 1 좌극한. 1보다 살짝 작은 숫자야. 그럼 걔 몇 나와? 0 나와. 근데 x한테 1 좌극한 떠서 몇 나와? 1 나와. 1. 그치? 그럼 0한테 1 빼는 거야.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이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가야지. 2의 좌극한 생각해봐. 몇이야? 1이야. 1한테 몇 배? 2배 몇이야?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계속 반복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겠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됐지? 그럼 너희 이제 이거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쫄아 안 쫄아? 안 쫄지? 괜찮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게 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f gx 이거 잡아달라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맨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들어가주면 이거 여기잖아. 그치? 근데 어디서 오고 있어? 위에서 오고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몇인 거야? f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 플러스로 갔을 때 1 플러스로 갔을 때 몇이야? gfx죠? fx 몇이야? 1 플러스 1 있을 때 네? 1 플러스 했을 때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아닌가? 1 플러스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뭐야? 위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g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가자 그냥. 두 번째로 가는 방법은 물론 사실 나는 첫 번째 방법을 좀 더 애용하긴 하는데 많이 사용을 더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얘기했을 때 별로 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때려 맞춘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야 사실. 왜 그러냐면 얘를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 자,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가우스 x랑 x랑 비교했을 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클까? 라는 생각을 한번 돌려보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 가우스 x랑 x랑 비교를 하잖아. 얘네들을 비교하잖아 만약에. 같던가 아니면 항상 누가 이겨요? x가 이겨야 돼. 항상 x가 더 이기던가 아니면 가끔 무슨 요렇게 뜰 수 있어. 그리고 그 무승부 뜨는 건 언제야? 그치? 완전히 점수 겹칠 때만 무승부가 뜨는 거고 점수로 안 겹칠 때는 x가 이기는 쪽이야. 그러면 이걸 이긴다 진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자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만 따져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 가우스 x 마이너스 x는 항상 누가 이겨? x가 이기고 있어. 정수를 제외하면 어차피 정수 궁금하지도 않아. 왜? 극한값이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 기가 됐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따질 때 뭘 생각하는 거냐면 그러면 항상 x가 이겨? 그럼 뭐야? 우세한 쪽이 누구야? 빼고 있는 쪽이야.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겠어? 감소하고 있겠어? 얘는 감소하고 있을 거야. 얘는 감소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거야. 근데 감소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애기 때문에 A라고 하면 만약에 뜬 값이 A 플러스라는 값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치 이 I처럼. 이거는 그냥 몰라 욕하면 욕해 그냥. 이거 너무 야매 아니에요? 이거 너무 대충 푸는 거 아니에요? 싶으면 하지 마. 저걸로 가. 저걸로 가. 근데 쌤은 그냥 이렇게 가끔 해. 왜? 이거 하면 머릿속에 그래프 좀 그려주거든 나는.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가우스 x랑 EX야. 몰라. 응? 알아 몰라. 몰라. 맞아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돼? 무조건 EX가 이겨. 무조건. 그냥 EX가 이겨. 양쪽에 있을 때. 그치? 그럼 그냥 어떻게? 얘도 똑같은 거야. 감수 상태. 그럼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 2 플러스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이해 안 되면 포기해도 돼. 버려도 되는 풀이야. 그래서 만약에 갖고 왔어, 얘가 이거 나왔어. 그럼 바로 뭘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냥 빨리. 마이너스 1 빨리 집어넣어. 뭘로 마이너스 1이 좌악한을 넣겠지. 마이너스 1이 좌악한을 넣어. 그럼 몇 나와? 1 끄잖아. 근데 감소 상태라는 걸 이미 머릿속에서 짐작하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지만 뭐야? 감소 상태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러니까 뭐겠구나? 마이너스 1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됐어? 얘는 그냥 문제에서 H 알려줬으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잖아. 그치?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게 제일 좋아. 세 번째가 제일 좋아. 뭐냐면 딱 그 구간만 그리라는 거야. 그 구간만 그냥 그려놓고 생각해주면 더 좋아.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어디야? 마이너스 1일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였으면 내가 너희들이었으면 마이너스 2부터 그냥 0까지의 그냥 구간만 그리겠다. 자, 무슨 뜻이냐? 필요한 구간만 그린다는 거지. 이건 더 풀이 아닐 것 같아. 딱 그냥 필요한 구간만 그리되 이건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려가는 함수 만들어주겠다. 하면 더 빨리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한동이 여기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난 2번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1번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최대한 이해하기 좋은 거는 합성함수를 때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까지 중요하다는 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지. 근데 만약에 그럼 봐봐. 증가 상태 함수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야. 맞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야? 그치? 좌극하는 마이너스인 거야. 우극하는 위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인 거야. 감수 상태면 좌극하니 플러스인 거고 우극하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지.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필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머리가 너무 길어. 근데 이 수업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이 가우스 문제에 대한 풀이가 사실 숙제가 안 되는데 나와야지 뭔가 메리트가 생기지. 안 나오는데 메리트가 없지. 그래서 목숨 걸지 말라고. 차라리 할 거면 절대값한테 목숨 걸라고. 절대값이 한 5배 더 중요해. 절대값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증가 감수 상태까지 빨리 잡을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도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 그 사람 아니냐? 누구지? 넘어갈게요. 하는 사람. 미미. 벽을 가져있나? 이거 라벨 떼서 버려야 된다네? 이 라벨을 떼고요. 안에 세척을 하고요.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뚜껑은 또 안 된다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은 뭐하는데 몰라. 이거 소수말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갖고 있어. 난 집에서 버릴 때 그렇게 버려. 집에서 버릴 때 다 음식물 닦아서 설거지까지 해서 갖다 버려. 하면서 매번 그 생각을 해. 결국에 이거 환경오염 때문에 내가 이거 설거지하다 보면은 결국에 세제 때문에 다시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토지를 위해서 내가 물을 더럽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조그만 거라도 하는 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그런 거 하는 게 다행인 건데 그것마저 사람들이 이제 등한시 여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다. 나가는 거지. 야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나랑 안 바꿨잖아. 근데 그게 진짜 위험 많이 들었을 내가 자신을 안 낳을 거라서 그럴까? 제가 이 미라는 말까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입에서 미까지 찍었는데 미쳤다고? 아니야. 근데 웃긴 거는 근데 봐봐 나는 하면서 욕하니까 나는 욕할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진짜 안 하고 욕하는 새끼들 그 미친놈들 아니야? 나는 좀 그래. 하고 욕하면 차라리 괜찮아. 그러니까 숙제 다 하고 숙제 많아요 라고 하는 새끼들은 괜찮아. 근데 숙제 안 하고 숙제 많아요 라고 하는 새끼들 이해가 안 돼. 갑자기 화가 나네. 나는 설거지 다 해서 버려. 버리는 거 다 그렇게 열심히 버려. 근데 그러면서도 맨날 욕은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어디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봐. 그럼 쌤 봉투 안 쓰거든 다. 그 에코백이나 아니면 가서 박스 가져와서 박스 쓰거든. 진짜 최고시. 근데 그거 쓰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뭔지 알아? 아니 에코백 쓰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박스는 좀 안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거 우리 집 온 가족들이 우리 누나들도 그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래. 맨날 욕하면서 다 시켜. 지키긴 다 시켜. 맨날 분리수거 겁나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치 집안에 친데레가 그냥.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5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54번 가도 되죠? 자 54번도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한번 봐보시면 사실 그래프에는 그렇게 주목 안 할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봐보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f 이렇게 뜨거든. 그럼 저 안에 있는 게 어쨌든 합성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럼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잘 생각해봐. 어쨌든 어디로 가는 건 맞아? 1로 가는 건 맞아. 1로 가는 건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차이가 정말 무한대까지 가면 이 차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잖아 사실. 그치? 근데 뭐가 문제냐?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크기 비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이라고 하는 건 분모랑 분자랑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더 크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억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1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지. 그럼 얘는 1보다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 작은 숫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해보자면 너가 뭐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1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엄마야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고 차라리 이런 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저것도 봐봐. 옆에 있는 애도 생각을 해봐. 물론 다른 건 하나 있어. 뭐 마이너스 1 들어가잖아. 치환 때려야겠지. 치환 때려서 들어가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치환해주면은 마이너스 K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게 4분의 야. 그러니까 얘는 4야 4 가는 데가 방향이 4야 4 맞지? 근데 얘도 똑같이 봐봐.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커? 그냥 내 스타일대로 풀면 그냥 바로 난 얘부터 보는데 F 써놓고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맞지? 어디로 가? 가는 건 어디야? 일단 응? 뭐라고?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말이 돼? 아니잖아. 어디로 가? 이거 몇이냐고 이거. 아 이거 몇이야? 이거 그래 얘 4야. 맞지?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라고 하면 자 분모가 4t 플러스 4거든? 맞지? 아 t 플러스 1이거든? 분자가 뭐야? 4t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4t 플러스 4 하고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까? 자,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거냐면 쌤 얘는 1이었으니까 그냥 1이었으니까 내가 t 마이너스 1하고 t 플러스 1을 비교한 거고 얘는 사람의 니네가 그럼 진짜 찐으로 4일 때 몇인데 4t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둘을 비교해보는 거야. 됐어? 누가 이겨? 그치 4t 플러스 4가 1이잖아. 그럼 니들이 여기서 쌤 분모가 더 크네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얘는 리버스라고.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야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쪽인 거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부동반이. 그럼 분자 쪽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너 뭐야? 플러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자 봐봐 다시 봐봐. 너 무한대지? 그치? 여기서 대소관계 비교했지? 그치? 요걸 그대로 바꿔라고. 이걸 그대로 생각하라고. 분모가 더 크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너는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어? 4t 플러스 4하고 4t 마이너스 2라고 비교했다고. 그치? 너희들은 뭐야?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반대로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더 뭐야? 그럼 뭐야? 분자 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 4 플러스로 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이제 조금 그냥 빨리 풀어준 거고. 자, 이런 애를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솔직히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표준형이 맞지? 일반형인가? 표준형 맞지? 써주고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5야? 맞아?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는 4로 가기는 하지? 무한대 집어넣었으니까 너 0으로 가긴 하겠지? 그치? 근데 너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간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5야. 그럼 마마 빼버리면 몇이야? 무한대분의 5야 그냥. 너 몇인데? 플러스 0이야. 플러스 0.
됐어? 그래서 4 플러스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4 플러스 0 만들어졌지. 그래서 쌤 그냥 빨리 하려고 이렇게 봐버리고 들어간다. 야 빨리 하는 방법이라고 그냥 쉽게.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야매지. 이건 야매가 맞지. 그치? 이거는 야매라기보다는 좀 양아치 같은 풀이가 맞지. 근데 어떡할 거야 내가 빨리 하겠다는 게 그냥. 나 맨날 이거 유료하는 거 귀찮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왜냐? 자 봐봐. 왜냐? 이렇게 했었잖아. 분모가 더 크잖아. 맞지? 여기 지금 분모가 더 크잖아. 그럼 여기 분명히 여기서 마이너스가 뜨게 돼 있거든. 음수가 뜨게 돼 있거든. 여기가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음수가 뜨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 반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봐. 얘가 더 컸다고 쳐봐. 뭐 분자 쪽이 더 컸다 그래봐.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양수가 뜰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라고. 사실상 무한대 입장에선 네가 5든 마이너스 5든 플러스 1000이든 마이너스 10억이든 플러스 10경이든 관심 없다고. 뭐만 관심 있다는 거야? 무한대 입장에서는 부호만 관심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부호만 봐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그 부호만 봐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분모 분자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 크면 여기 마이너스 뜰 거고 분자가 크면 여기 양수가 뜰 건데 걔만 관심 있다고 얘는.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리버스 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무한대라고 하는 애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숫자야. 내가 너한테 지금 1조 원 준다 그러면 너는 어때? 나이스 하지? 너무너무 행복하지? 1조 어때?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숫자인 거잖아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1조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을까? 돈이 아니더라도 1조라는 숫자를 우리가 현실에서 맞춰갈 수 있는 숫자일까? 그래 1경은 1해는 우리가 살면서 뭐 넘겨보는 책이 1해장 이렇게 나올까? 우리가 살면서 보는 사람이 1해명이 나올까? 전혀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런 숫자마저도 무한대 입장에서 뭐일까? 그냥 하나에 개보나 0보나 1보나 똑같다고. 그래서 자 무한대라는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걔는 바라보는 게 딱 3개밖에 없다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제일 무서운 숫자 0. 요 3개만 관심 있다고.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방향성을 뒤틀어 버리니까 관심 있는 거고 0은 본인의 대적자니까 관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거 이어서 들어갈 거야. 나 이거 이제 넘어가 되지? 제일 중요한 거 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래프 봐서 그냥 들어가면 끝이잖아. 그치? 이제 바로 그거 이어서 55번 들어갈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0하고 무한대는 뭐라 그랬어? 대적자 개념이라고. 대적자. 둘이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개념이라니까. 0하고 무한대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다가. 자, 봐봐. 뭐 앞반에서도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희강이가 마라탕 먹으러 가고 싶대. 승찬이가 엽떡 먹으러 가고 싶대. 둘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희강이는 마라탕 먹으러 가고 싶대. 근데 승찬이랑 친양이가 떡볶이 먹으러 가지고 엽떡 먹으러 가재.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어 결국에는? 엽떡 먹으러 가겠지 결국에는. 그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쌤은. 0의 개수가 만약에 1개가 있어. 근데 무한대의 개수가 만약에 2개가 있어. 그럼 걔네들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디로 가게 될까?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 만약에 곱하게 돼버리면. 반대로 0이 2개가 있어. 무한대가 1개가 있어. 그럼 곱했어.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 결국엔 걔네들은 0으로 가게 된다고. 왜? 0 쪽이 더 많고 무한대가 더 많은 거니까 싸워보고 아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 0하고 무한대 1개씩 있으면 그럼 어디로 갈까? 몰라. 하지만 어떻게 간다는 거 알고 있냐면 상수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둘의 개수가 똑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 0하고 무한대의 개수가 같아. 그럼 어디로 가? 상수로 가. 무한대가 더 많아.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0이 더 많아. 어디로 가? 0으로 가. 이렇게 된다고. 자, 55번은 내 픽이야. 내가 55번 하고 싶다고 해서 넣은 거야. 맞지? 자, 55번 같이 볼 거야. 자, 55번 보시면 우린 이런 문제를 소위 말하는 진입판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 진입판정 문제를 생각할 때 니들이 딱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게 뭐냐? 야, 진입판정 문제는 99% 참이야. 99%가 참이야. 무조건 참이야. 99%는. 응?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던데? 틀린 것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진입판정 문제는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99%가 참이야.
그럼 니들은 뭘 보는 거냐면 1%를 보는 거야. 1%. 오케이? 딱 그 1%만 생각하면 돼. 그 1% 특수 상황을 생각했을 때 걔가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55번을 봤을 때 이건 수열의 진입 판정 문제인 거잖아. 수열의 진입 판정 문제는 딱 두 가지만 의심하면 돼. 그게 누구야? 0하고 무한대만 의심하면 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x가 1000이다, 만이다, 10억이다는 그냥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반 상황이야. 그럼 극한에서 특수 상황은 뭐냐 물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0과 무한대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딱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편적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왜? 보편적 생각을 하면 뭐니까? 참이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보잖아? 무조건 참이 뜰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기억을 봐. 기억을 봐보면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 fx가 이때 존재하는데, 그리고 리미트 fx 나누기 gx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gx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하는 거야? fx가 무한대냐 0이냐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쌤 얘는요 fx 곱하기 gx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럼 봐봐. 쌤, 요거 두 개 생각해보라며요. 요거 두 개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fx가 몇이야? 0이라고 쳐. 그럼 gx는 불연속이어도 돼? 안 돼? 괜찮지. gx가 1, 3 이렇게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gx 불연속 되는데. 그래서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거라고. 자,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조금 더 들어간다. 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있죠. 0을 니들이 고려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야? 곱할 때만 생각하면 돼. 곱할 때만. 더하거나 빼는 상황에서는 0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 자, 다시 뭐라고? 더하거나 뺄 때는 뭐라고? 0이라는 아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발휘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그 방구 좀 낀다라는 거는 0은 어디에서 방구 낀다? 곱할 때만 방구 낀다. 혹은 나눌 때. 요 두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니은 봐봐. 니은 봐. 니은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리미트 때려놓고 fx한테 gx 더한 게 있대. 리미트 때려놓고 fx한테 gx 뺀 게 있대. 그럼 fx랑 gx 있냐고 이런 문제인 거잖아. fx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지? 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fx랑 gx를? 더 하고 있는 거지. 0을 생각할 필요가 있냐 없니? 없다고. 여기서 내가 0 생각했냐 안 했니? 했다고. 왜? 방구 낀데. 얘는 더하고 빼는 거야. 더하고 빼는 건 0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연속한테 0 더하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불연속한테 0 더하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아무런 영향을 못 줘 여기서 0은.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무한대만 신경 써주면 돼. 그래서 fx한테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야 그냥. 그럼 fx가 무한대가 떴어. 그럼 gx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요거만 생각해 요거만. fx가 무한대가 나와버렸다고 쳐보자. 그럼 gx는 뭐 나와야 돼? 당연한 말 해야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떠야 돼. 너가 결국에 어떤 특정 상수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fx가 무한대가 떴어. 그럼 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뭐 물론 k 물론 얘는 t 이렇게 오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너가 플러스 무한대를 넌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해결되는 거 맞잖아. 물론 둘의 차수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자, 이제 여기로 와봐. 그럼 앞에서의 근거를 따져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플러스 k 플러스 t를 갖고 왔다고 쳐봐. 근데 문제는 뭐야?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럼 뭐야? 이무한대야. 결국에 무한대로 가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 뭐 해봤어? 무한대 의심을 해봤다. 0은 의심을 해봤다고. 왜? 0 보잖아. 너는 아니야. 신경을 써줬잖아. 의심을 하라는 게 신경 써주라는 뜻이야. 신경 써줬잖아.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얘가 성립해 성립하잖아.
성립하지 않지. 무한대를 집어넣는 순간 둘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는 있어 없어? 없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한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래서 너는 뭐야? 보편 상황이야. 그 1%라는 상황이 없는 아이야. 그럼 넌 뭐야?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99%안 따지고 1% 따졌지. 거기서 거짓 떴지. 그치? 이거 그 1% 따지려고 갔지. 근데 그 1%가 없대. 근데 그 99%가 사실 100%래. 그럼 뭐야? 참인 거야. 이게 진입판정의 기본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이 진입판정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너희 학교도 이번에 진입판정 문제 나왔고, 그치? 대부분의 학교가 진입판정 문제를 꽤 내. 그렇잖아. 어떤 학교는 3개씩 내고 4개씩도 내. 특히 수열하고 극한, 연속, 미분 여기 파트는 진입판정을 꽤 자주 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입판정 문제는 99%의 경우는 필요가 없다. 1%만이 우리가 신경을 쓴다. 예를 들면 유리함수야. 아무 점만 따질 필요가 없다고. 누구나 신경 쓰면 돼. 점근선만 따지면 되는 거야. 점근선만. 오케이? 뭐 무리함수야. 시작점만 따지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야. 접할 때랑 그 꼭지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요 애들만 신경을 썼을 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보는 거야. 디귿밥. 이거 지워도 되냐? 우리가 피게 했냐? 아니냐? 이거 지워도 되긴 해? 칠게. 자, 디귿 봐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a로 가. x-a분의 a 곱하기 fx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맞지? 자, a 들어갔어. 이거 몇 나와? 0 나와.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니들이 따질 건 뭐냐면 fx가 연속인 거 맞지? fx가 연속인 거 따질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다고. 왜?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보편 상황이라고. 의미가 있다 없다고? 전혀 없다고. 그럼 니들 뭐만 신경 쓰는 거야? 불연속 되는 상황. 이게 내가 극한이 없다는 말이 귀찮아서 그냥 불연속이라 하니까 계속 이해해 그냥. 알겠지? 불연속이 되는 상황. 요 상황만 니들이 케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fx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거든. 너는 어차피 누가 있으니까 이 0으로 간다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차피 연속 뜨게 돼 있거든.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거든. 좌랑 우랑 다른 거든. 자, 이제 얘를 얘기해 보는 거야. 내가 앞에서 너희한테 뭐라 그랬어? 무한대랑 0은 대적자라고 했어. 그 무한대랑 0은 서로가 대적자라고 얘기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봐봐. a가 무한대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니들은 뭐만 챙기면 되는 거냐면 얘를 챙겨. 자, 이게 뭐야? 0이야 0. 몇 개짜리 0이야? 그렇지, 여기는 답이 나오네. 몇 개짜리 0이야? 한 개짜리 0이야. 한 개짜리. 자, 다시 뭐라고? 한 개짜리 0이라고. x-a가. 그럼 fx도 한 개짜리 무한대까지는 괜찮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fx가 무한대로 보내기는 할 거야.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다. 근데 그 무한대로 가는 게 차수가 높으면 안 된다고. 최대 몇 차? 1차까지만 가능한 거죠. 1차까지. 예를 들면 x-a분의 1 여기까지는 가능하거든. 근데 x-a의 제곱분의 1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자, 다시 뭐라고? fx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쪼갤 수가 있다고요. 뭐랑 뭐로? 좌랑 우랑 다른 걸로. 아니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무한대 몇 개짜리 차수로? 1짜리 차수로. 그 이유는 앞에 놈이 정해주는 거라고요. 너가 몇 개짜리 0이니까 한 개짜리 0이라서 한 개짜리 0이라서 한 개짜리 0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걸 해결을 해주든가 아니면 한 개짜리 무한대까지는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만약에 앞에 있는 게 x-a의 4제곱이야. 그럼 몇 개짜리 0이야? 4개짜리 0이야. 그럼 무한대 몇 개까지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4개까지는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건 문제 변형까지 내가 해줄 거야. 자, 봐봐.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A로 봤을 때 x-a분의 gx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존재할 거래. 그럼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GA는 몇 나온다는 거야? 0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그 결과물 봐봐.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다 돼 있지. 자, fx가 좌우칸 우칸이 다른 거야. 그럼 얘 어차피 0이니까 해결돼야 안 돼. 해결이 되겠지. 그치? 만약에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인데 이거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 무한대잖아. 그치? 그럼 한 개짜리 있잖아. 어차피 gx도. 그치? 해결이 돼 안 돼?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참인 거라고. 그래서 됐어? 자, 그럼 문제 변형을 여기서 일으키라고. 어떻게? 여기를 만약에 세제곱으로 만들었어. 그럼 거짓이라고. 만약에 쟤를 세제곱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거짓이 되는 거라고. 왜? 왜? gx는 몇 개야? 몇 개짜리 0이야? 몰라. 한 개짜리 하면 안 돼. 몰라. 한 개 이상이. 한 개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gx가 x-a 10제곱일 수도 있고 20제곱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x-의 한 개일 수도 있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게 x-a를 몇 개를 갖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내가 너희들한테 던지면 너희들은 뭐라 그래야 돼? 한 개 이상이요라고 하는 거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그 개수는 무한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한 개부터 시작이에요라고 하는 거라고. 자, 얘는 여기 3이잖아. 그럼 fx는 몇 개까지 가능한 거야? 3개까지 가능한 거야. 맞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좌우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무한대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라고. 자, 근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왜? 왜? fx가 무한대 3개짜리로 쳐. 그냥 gx는 0개짜리라고 쳐. 만났어.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 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나의 예외라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진입 판정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존재해,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자,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뭘 하는 거야? 0하고 무한대를 의심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거야. 근데 0은 언제서만 의심하면 돼? 곱할 때만 의심하면 돼. 곱할 때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건 뭐야? 무한대인데 몇 개짜리인지 요걸 생각하라고. 이걸 생각 안 한다고, 우리들이. 그냥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니들이 얘를 보면서 아, 얘는 한 개짜리 무한대야, 두 개짜리 무한대야, 세 개짜리 무한대야. 얘는 몇 개까지 커버할 수 있어. 얘는 몇 개부터 시작할 거야. 자, 무한대는 몇 개까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0은 몇 개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 gx는 몇 개부터야? 한 개부터야. fx는 몇 개부터야? 몇 개부터야? 한 개부터 시작해. 아, 빵개부터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빵개부터 시작해. 어디까지야?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쌤,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갖고 오면 자, 다시 갖고 오면 gx 몇 개짜리 0이야? 4개짜리 최소 4개부터 스타트야. 얘는 몇 개? 최대 3개야. 지가 아무리 갖고 와봐라. 무한대 3개짜리인데 얘는 몇 개부터 해? 4개부터야. 누가 이겨? 0이 이기지. 0이 이겨야만 뭐가 되는 거야? 0이 이겨야 뭐가 돼? 수렴하고 아니면 무승부라도 해야 돼. 0이 지는 그 순간은 발산이야. 무조건 0이 지면 발산이야. 이건 기억하고 있으면 돼. 0이 졌어. 0 곱하기 무한대를 했어. 0이 졌어. 그럼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돼. 그러려면 몇 개짜리인지를 생각하라고. 자, 다시 무한대는 어디까지? 뭐라고? 어디까지가 중요한 거고. 그치? 0은 어디부터가 중요한 거고. 됐죠? 그래서 그까지보다 뭐가 커야 돼? 부터가 커야 돼. 쟤는 3개까지, 얘는 4개부터, 오케이, 4개부터가 이기는 거야. 근데 얘는 3개까지, 얘는 첫 개 1부터 이래버리면 지는 거야. 부터가까지를 대결시키는 거야. 알겠죠? 자, 필기 한번 해줍시다. 힘들어. 아씨, 뭐가 좋다. 충격사실 이세대 문제.
4개 있는데 앞으로 13개로 써야지. 맞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말 나온 김에 양아치 하나 더 알려줄까? 양아치 뿌리 하나 더 알려줄까? 이거는 대한민국 어딜 가도 못 들어갈 건데 하나 알려줄까? 고등학교 때 제일 애용했던 방법이거든 사실.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수투로 넘어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장 행복했었어 수학을 하면서. 옛날 그 얘기한 적 있잖아 언니? 누나가 책 맨날 훔쳐보면서 이제 막 미적분이라는 걸 되게 높게만 생각하다가 첫 미적을 공부했을 때 그때 그 희열감이 미쳤었거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적분에서는 약간의 꼼수들이 진짜 많아. 그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미정계수 문제도 있잖아요. 이건 짧으니까 그냥 빨리 바로 넘어갈게. 미정계수 문제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기본 얘네들 문제 세팅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나 던지고 0분의 0꼴 한 번 던지죠. 그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얻어가는 힌트가 뭐야? 최고 차수의 개수와 최고 차수의 차수를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0분의 0꼴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좌표 2개 얻어가는 거야. 좌표 2개. 그럼 봐봐. 큰 틀을 잡는 건 누구야? 차수랑 개수야. 세부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건 누구야? 0분의 0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사고 인테리어를 하니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집을 사니? 집 사고 인테리어 하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먼저 해석하게 돼 있지 우리 누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근데 문제를 보고 나는 뭘 생각했냐면 이 미정계수 문제를 풀 때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 있길래 한번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성질과 어떤 특징을 가져가길래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봤거든 문제를. 이미 풀기 전에 대충 마음속에서 짐작을 하고 문제를 풀었거든. 그게 제일 큰 게 뭐였냐면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는데 21번 문제였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 대부분의 애들이 21번 건드려보지 못했어. 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이 안 했거든. 근데 쌤 같은 경우는 그거 보자마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석도 안 하고 바로 풀었어. 왜 그랬냐? 이거는 내가 우리 학교 애들한테도 안 알려줬던 기밀인데요. 자, 미정계수법에서 문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던져지죠. 그리고 0분의 0꼴이 던져지죠. 영상을 끄고 찍은. 이게 별거 없으니까 다들 이런 거는 생각해볼 수 있어. 자, 여기서 힌트 몇 개 갖고 와? 2개 갖고 오죠. 여기서 힌트 몇 개 갖고 와? 2개 갖고 오죠. 근데 결국에는 그 힌트를 2개를 갖고 온다는 것도 뭘 해야지만 힌트가 2개인 거야? 해석을 해야만 2개인 거거든. 근데 쌤이 여기서 뭘 생각을 했냐면 3차 함수를 어디다 놔? 그럼 최고차수 R 3차 함수인 거 아니니까 그 다음 2차, 1차, 상수 이렇게 3개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를 모르는데 여기서 힌트 몇 개를 줘? 힌트 2개 던져주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추가 힌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추가 힌트가 있어줘야 돼. 그럼 만약에 추가 힌트가 없다고 쳐봐. 그럼 뭐야? 2개로 끝나야 되거든. 2차 함수는 어때? 최고차수의 개수랑 최고차수는 아는 거잖아. 그럼 누구랑 누가 몰라? 1차랑 상수 모르잖아. 누구면 충분해? 2개면 충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서 추가 힌트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추가 힌트의 유무를 따진다고.
근데 거의 추가 힌트가 뭐 F에 세모 들어가주면 네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힌트가 조금 나와주는데 이걸 내가 왜 말을 꺼내는 거냐면 쌤은 딱 이거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까. 왜? 추가 힌트의 개수가 차수를 결국엔 결정해주거든. 다시 추가 힌트가 만약에 뭐 한 개가 있어. 그럼 몇 차라는 거야? 몇 차라는 거야? 그래 3차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만약에 두 개가 있어. 그럼 몇 차라는 거야? 4차라는 거야. 세 개가 있어. 그럼 계속 여기서 늘리는 거야. 몇 차? 5차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없어. 추가 힌트가. 그럼 몇 차야? 2차야. 2차. 이렇게 결정을 시킬 수가 있죠. 2차, 3차, 4차, 5차. 근데 이게 다항함수라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데서 못 써먹어. 다항함수라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면 다항함수가 너무 허접함수라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니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추가 힌트를 보면서 여기 다른 게 2차네. 한 개? 3차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유일한 것은 요거 하나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은 그래서 F에다가 K 집어넣으면 몇 나오? 거의 이런 걸 물어보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fx를 구해야 되는 문제로 작용이 돼서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f에 뭐 들어간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분수 형태가 나오면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 분수 형태는 뭐라고? 힌트 하나 없어도 되는 아이는 뭐라고? 그럼 만약에 추가 힌트가 한 개가 떴어. 근데 이게 있어. 만약 이걸로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하는 거냐면 추가 힌트 몇 개? 2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fx 몇 차가 되는 거야? 4차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게 뭐라고 했어 내가? 힌트 한 개 된다니까. 질문칸에 있어도. 그럼 추가 힌트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럼 몇 차가 돼? 4차가 돼. 만약에 뭐 이게 뭐 없어. 얘만 있어. 그럼 몇 차가 돼? 3차가 돼. 3차. 문제는 구성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유형 문제가. 이 유형 문제가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좀 알기 쉽게 줘. 기본적으로. 됐어? 그래서 기본 3차를 제일 많이 주기는 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다 띵띵띵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니 이러니까 되게 무슨 영어 푸는 거 같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무슨 뭐 어디에 뭐 나온다 뭐 어디에 나온다 뭐 이런 사람 같은데 그런 야매풀이 뭐 약간 뭐라 해야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야. 논리야. 테크놀로지야.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문제 구성을 보고 좀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항상 쓰라는 게 아니라 언제 쓰라는 거냐면 요 무한대면 무한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진짜 가끔 너무 어렵게 나와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씩 써보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정석과 뭐라고 했지 그때? 정석과 뭐라고 했지? 막 내가 알려주는 것들은 뭐라고 했지? 수원 때 뭐라고 했는데 막 본질이 아니야. 맞아. 본질적 풀이가 아니야. 100% 다 모든 문제에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언제 쓰라는 거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때, 너무 안 될 때, 문제가 아예 안 풀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써보는 거야. 그냥 밑자야 본전이잖아. 문제가 잘 풀리면 아니 띵띵띵 가. 이거 보고 가. 근데 만약에 풀었어. 모의고사야. 수능장이야.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어. 안 풀려. 본매 공통문제인데 공통문제 20번 문제 안 풀리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수투 문제 나왔어.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 무한대꼴 나와야 되는데 무한대꼴이 잘 안 보여. 그럼 그때 추가 힌트 몰라. 이거 딱 보고 그냥 다음으니까 찼으겠지. 추가 힌트 3개 줬네. 몇 차겠구나. 대충 이걸로 찍어서 간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5차까지 주겠냐 문제에서. 문제 설마 5차 나오겠냐? 나오겠어? 나오면 씨 말이 좀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지. 그 내신 문제에서 5차까지 떴다는 건 거의 이제 4차죠. 4차.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하면 2차, 3차, 4차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거를 논리 없이 찍는 것과 논리 있게 찍는 것은 다르니까. 그럼 이게 정확히 100%일까? 그건 아니야. 100%는 아니야. 안 될 때는 있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괜히 니네 막 해가지고 막 와서 쌤 이거는 몇 천대요? 이 지랄 하지 말고요. 안 될 때도 있기는 해. 근데 정확도가 높아. 그냥 보고 그냥 3차 객관이 4차 객관이 하는 것보다 추가 힌트를 바탕으로 찍어주는 게 더 정확도가 훨씬 높아. 근데 내 기준에서는 쌤은 100%야. 왜냐면 보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실 꼬는 게 보여. 그러면 얘는 못 써. 얘는 써. 이게 보이기는 해. 근데 니네 기준에서 90%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 말 안 해주니까 이거 정도 알고 있어도 좀 좋다고. 근데 학교 와서 이런 거 말하고 다닐 줄 알고 뭐 알려줄 애도 없겠지만 학교에 친구 없어서 강은창 같은 애들한테 알려주잖아. 변절자들한테. 변절자들 알려주지 말고. 은찬이가 그래도 한 10등 했으면 좋겠어. 1등 못 떴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미 한번 떴는데요. 이 새끼 건방지다니까 확실히. 두 번이 어렵다니까. 근데 지는 나름 1학년 때부터 계속 1 떴다고. 이 전교 몇 명이나 나왔을까? 어쩌면 수학만 1점이야. 그래도 10명 됐잖아. 10명이나 된다고? 안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돼. 한 3명 될 것 같은데 해봤자. 조성진 그 친구들 나오냐? 되지 않을까요? 될것 같아. 걔는? 하랑? 걔 될 것 같아. 걔 될것 같아. 걔 좀 잘한다며. 이과 계열 잘한다며. 이거는 완전 화면 못했지. 이과의 폐왕이라든가? 이번에 그 친구 1.0 될 뻔했는데 한국 두 과목이 2등급 1등 떠가지고 그 친구 이게 물리가 우리 반에 물리 있어? 1등은? 중교 2등이에요. 저 새끼 쳐 죽이면은 진짜 쟤 죽이고 싶겠다. 저런 애들 한 명씩 죽이고 싶겠다. 내가 걔였으면 이미 총 쐈어. 아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걔 좀 놀림받았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이런 거지. 하람이어가지고. 내가 참 순애들. 이게 좀 싸나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봤어. 그게 너희 학교였어? 초등학교 때. 너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있었어? 저 그렇게 느껴 보지 않았어. 아 진짜? 난 너 중학교 한 2학년 때 온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언제 왔어? 저 그래도 이쪽 있었어. 어? 진짜로? 되게 빨리 왔다. 그게 어디가 부산이랑 하지마. 그렇게 안 하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고 와요. 있어. 너 사투리도 쓰지 마. 씨.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 서울 사람. 쌤이랑 친한 형이 있는데 그 맨날 자기 사투리 안 쓴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되게 웃겨. 파이다 막 이러고 있으면서 물론 자기 사투리 안 쓴대. 바로 그 전 말이 아따 저 새끼 뭐 운전 파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 사투리 전혀 안 쓴다. 너가 진짜 사투리를 못 들어봐서 그렇다고. 파이다가 별로다라는 뜻이야. 자, fx 플러스 1 주인이 받아주신 문제. 자, 보세요. 로피탈 쓸 때 가장 행복하시죠? 극한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그렇죠? 로피탈을 쓰고 골을 안 보고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한 거는 솔직히 나도 인정. 진짜 선도 인정. 근데 56번은 로피탈 쓰면 안 되죠. 왜일까요? 자, 그 포인트를 아시나요? 혹시? 로피탈 쓰면 안 되는 이유? 물론 그냥 수치니까 때려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쓰면 안 돼요. 왜일까요? 뭐? 아니야. 본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러니까 써도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쓰면 안 돼. 왜일까 그럼? 원래 영문은 영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 언제든 있어. 뭐가 상관없어. 미분이 좋은 게 뭔지 알아? 항등식부터 항등식. 미분을 했을 때. 그게 로피탈의 사용법이야. 그러니까 0분의 0이 아니더라도 미분을 때리면 결국에는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 요게 좋은 거야. 근데 얘는 쓰면 안 돼. 왜일까? 왜일까 차는? 답은 진짜 간단해. 뭐? 그렇지. 너 그 말 했잖아. 아니야. 두 함수라서 안 된다. 왜? 자, 내가 뭐라 그랬냐? 다항함수는 서접이다. 그치? 다항함수는 서접이다. 왜? 미분 불가가 안 뜨니까. 근데 함수는 미분 불가가 뜰 수 있어 없어? 뜰 수 있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항함수라는 멘트가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니네들은 그냥 뭐해? 그냥 써. 이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 근데 만약 학교 쌤이 이걸 인정해줬다고 쳐봐. 학교 쌤이 만약에 그 로피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봐. 근데 문제에서 두 다항함수란 말이 없었다고 쳐봐. 그냥 두 함수였다고 쳐봐. 자, 로피탈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멘트가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두 함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미분이 일단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미분을 할 거라고 말을 할 거면, 그치? 그럼 미분을 할 건데 그래도 결과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로피탈의 근거고 개념인 건데 미분이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미분 때리는 로피탈로 들어간다? 그럼 객관식에서 멈추셔야죠. 해봤죠. 주관식까지 가면 돼야 그건 안 돼요. 서술형까지 가시면 되는데요? 안 돼요. 만약에 근데 너희들은 안 썼어.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로피탈 설명을 해주고 니네 친구들이 로피탈을 썼어. 그럼 바로 뭐 하는 거야? 이의 제기했지. 그거는 솔직히 해야지. 야, 내 점수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알아? 남의 점수 깎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내 점수에 1점 올리는 것보다 남의 점수에 1점씩 깎아버리는 게 훨씬 더 없네. 쾌감 장난 아니야. 나 많이 깎아봤어, 그래. 저승사에 갔다 왔었지. 자, 뭐 하는 거야? 로피탈 쓰지 마, 이럴 때. 그리고 그냥 정석풀이 해. 그리고 학교 가서 뭐해? 쌤이 로피탈로 쓴 애들 맞았다 해주면 쌤, 이거 로피탈 쓰면 안 되잖아요. fx랑 gx가 다항함수란 말도 없는데 무작정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하고 튀어. 하고 튀어야 돼. 그럼 이제 애들이 못해도 한 2점씩은 감점되지 않을까? 아니면 if가 다 다르니까 다 틀릴 수도 있고. 왜? 기본 근거가 틀렸으면 사실 그 풀은 빵점짜리 풀이야. 답만 맞을 거 아니야. 만약 6점짜리 풀이야. 5점 날리고 1점 맞는 거야. 브라보. 나이스. 브라보. 이거는 행복한 일이지.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56번은 로피탈 들어가시면 안 되고 57번도 그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로피탈이 근거가 있는 멘트가 있어줘야 돼. 다항함수라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들어가면 어쨌든 극한은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찢어가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f2 플러스 g2니까 뭐라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1이다. 얘 알파 베타는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됐지? 여기까지. 그럼 뭘 고민하냐? 두 근의 합 나왔고 두 근의 곱 나왔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면 돼? 2차 방정식 만들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넘어가도 되니?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었지? 넘어가도 되지? 희강이 해줘야 돼? 괜찮지? 자, 57번 혹시 질문인가요? 57번 누구 질문이냐? 저요. 내가 알려줄게. 따로. 넘어가도 되지. 57번은 딱히 뭐 그렇게 건질 것도 없어. 근데 네. 저 58번을 로피탈을 했는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맞은 게 없었는데. 아니 맞지. 그러니까 봐봐. 내 말이 이거야. 로피탈 쓰면 틀렸다가 아니라 쓰면 안 되는데 니들이 그냥 쓰는 거라니까.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안 되는 건 맞아. 안 되는 거야. 쓰면 안 돼 원래. 1에서 미분 안 되고 어떨 거야? 0에서 미분 안 되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 너 같은 애들이 이제 5점 감점 당하는 거라고. 이게 서술을 두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지. 가해자가 되는 거고. 나는 가해자가 좋아. 아 이런 것도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잠깐만. 그럼 저이 말을 하면 안 되네. 얘 이거 쓰는 것만 몇번 걸려도 돼. 지워. 자 61번. fx는 무한대로 간다 그랬고. 나 이거 자주 푼 것 같은데. 할게요. 해봅시다. 루피탈 쓰면 되는데 애초에 쓸 일도 없지만 솔직히 막말로 루피탈 쓸 일도 없지만 루피탈 쓰지도 않을 거야 이 문제들.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그럼 물어보자. 어떻게 했냐? 내 느낌이 맞으면 니네들도 맞은 거야. 어떻게 했냐?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 야 김지현 너 어떻게 했어? 에이 파이다. 어떻게 해야 돼? 자 조사영이 어떻게 했어? 난 이거 그렇게 바보 같은 애들 처음 봤네. 야 무한대로 무한대 걸 아니야 어차피? 뭐 관심 있니? 개수만 관심 있지 너희들? 차스랑 맞아 아니야? 맞지?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어차피 대접할 거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나 이렇게 하면 돼. fx를 ex로 그냥 잡아. 그냥 잡아. 그럼 gx는 뭐로 잡아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잡으면 돼. 됐어? 집어넣어 빨리. 그리고 집어넣어 그냥 다. 그럼 끝이야. 말도 안 돼. 이거 누가 그렇게 푸냐? 야 fx 뭐로 잡아? 그냥 ex 잡아. gx는 x 마이너스 그냥 2분의 5 이렇게 잡아. 됐어? 자 집어넣어. 몇이야? 마이너스 2x. 그런 데가 아니야. 나 못 믿어? 4 들어가 몇이야? 4 들어가 4x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분자 2x 하고 여기는 6 곱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6x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4x 뜨겠지. 여기 2x 뜨겠지. 관심도 없어 뒤에 있는 상수는 애초에. 그럼 2x분에서 마이너스 4x에 몇이야? 마이너스 2 떠야지 무한대인데. 됐어 안 됐어? 바보 같은 풀이는 버려. 아 세상 수투는 그 양아치들이 진짜 많다니까. 수투는 풀 때 진짜 양아치가 많다니까. 지들이 로피탈 쓰면서 양아치인 줄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니까. 뭐 되게 정석적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어. 근데 얘기를 하자면 나는 좋아. 나는 양아치들이 너무 좋아. 스토할 때 정석으로 해내가면서 나는 수학의 본질이 뭐야? 연명하지 말라고. 꺼져야 돼 진짜. 야 스토할 때 양아치 같이 못하는 건 그냥 실력 미달이지. 그래서 61번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뭐 하라고? 양아치 같이 들어가고 싫어고 그냥. 알겠니?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럼 62번은 그렇지. 그래 똑같이 가는 거야. fx한테 뭐 3x 뭐 이렇게 집어넣고 gx한테 뭐 2x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뒤에 상수 자리만 조금 신경 써주고 그리고 거기서 집어넣어서 차수 봐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fx 몇 차라 뭐 하라고 했어? 3x라고 했고 gx 2dx라고 했지. 그럼 분모가 6x 나오는 거지. 맞지? 분자는 6x분의 15x 나오냐? 맞냐? 그럼 3으로 나누면 되냐? 2분의 5 나오지? 할 말 없지? 그 누구도 양아치는 이길 수가 없다. 몇 분이야? 시간 다 지금 오시면 이제 2시간 되겠다.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돼.